조상훈의 뉴스 힛.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대입제도를 바꾸기 위해 오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입제도, 정권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잠시 뒤 김영태 서울시 교육의원 연결해서 바뀌는 대입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여야 5자 회담 제안에 대해 선 양자 회담, 후 다자 회담을 하자며 단계별 회담으로 역제안했습니다.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 더 쉬게 해주는 대체 휴일제가 내년 추석에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선택형 과목인 영어 A와 B형 시험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고 한국사도 오는 2017학년도부터 수능 필수 과목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는 10월 2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 제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일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을 마칩니다. 네,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김용민 PD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국제 뉴스를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 토픽. 이거 정말 잊기 힘든. 예. 너무 세상이 넓으니까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터졌을 때 이 해외 토픽으로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오늘 정말 이 해외 토픽감인 그런 기사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나왔네요. 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저는 조현오 전 청장보다도 이 변호인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예. 고인이 조현오의 처벌을 원하겠느냐.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 이제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예. 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호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웃겼던 거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34년 친구로서 인사청탁을 해봤지만 이를 거부할 정도로 청렴한 사람이다. 아니, 이게 대체 재판부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한 건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명문대를 졸업해서 외무고시를 합격한 다음 경찰청장을 지낸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너무 싼 분을 사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친구라니까 수임료를 안 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재판장에서 연맥이는 건지, 돈 안 준다고. 글쎄요. 이게 참 오늘, 이 변론 보고 제가 잠이 확 깼습니다. 그러더니 또 노무현 지지자를 손들어 보라고 재판장에서 또 이렇게. 재판장이 제지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정말, 이게 재판장에서도 비웃음을 샀지만, 재판장 밖에서도 이게 아주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조현오 청장, 엿을 먹이려는 그런 의도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갖게 되네요. 예, 오늘 라면 앙케이트가 관련한 설문입니다. 네. 예. 자, 하여튼. 다른 나라의 국민 TV와 같은 모델이 있었다면, 예. 국제 뉴스에서 다루지 않을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이런 변론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네, 먼저 시리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미국, 영국, 프랑스, 예. 시리아 폭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러시아 반대가 만만치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어제 시리아 대통령이 미국, 영국, 프랑스 우리 공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러시아가 미영불의 시리아 폭격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많은 언론들이 거론했던 게 바로 보스니아 내전입니다. 1990년대 가장 참혹한 학살극이 벌어졌던 곳 아닙니까? 러시아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가 독립을 원하는 보스니아를 상대로 소위 인종 청소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못해 미국이 개입했고요. 또 국제사회도 개입을 했는데 세르비아를 군사 공격과 경제 봉쇄로 압박하고 결국 평화회담을 열어서 4년 동안의 민족 분쟁에 막을 내리게 했는데 비극의 상징인 보스니아 사태가 2013년 시리아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2년 6개월째 반목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이 지난주에 화학무기 학살극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리아 사태를 방관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정부군의 무기를 계속 공급해온 러시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회성 공습이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외에도 시리아의 우군인 이란과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까지 개입하게 되면 이건 정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국제 전쟁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이미 그 시리아 내전 8만 명 이상이 사망한 참혹한 전쟁 아닙니까? 예, 끝이 더 보이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이렇게 러시아가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경우에, 예.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유엔 예.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차원의 군사작전,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1999년 코소보 사태처럼 유엔 동의 없이 미군과 나토 군의 제한적 공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 나라 정상회의 중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양국 정상 사이에 시리아 사태 해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중동 문제 전문가인 김동문 목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예. 김동문 목사를 좀 소개하자면, 이 요르단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현재서 이제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평화 활동을 전개해온 목사입니다. 예. 흔히 이제 목사가 이슬람권에 가면은 막 그렇게 분수 없이 분별 없이 막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이런 분들로 우리가 좀 인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문 목사는 뭐 그런 분은 아니고요. 한겨레 21에서 중동 문제 전문위원으로 또 활약했던 분인데 이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정부군이 과연 화학가스를 뿌렸겠는가? 자기가 보기에는 증거가 불명하다. 예. 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정황상 정부군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군이 지금 행여라도 뭐 그렇게 했다가는 국제사회 개입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인데 뭐가 뭐 필요해서 그런 짓을 했겠는가? 예.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기보다는 정부군이 그럴 이 명분은 또 혹은 뭐 그럴 필요를 느껴서 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또 이 이른바 반군 예. 이 세력들도 과거에 무참하게 사람을 학살한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군은 뭐 곧 탄압받는 의로운 위치고 정부군은 못됐다.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양측 모두 상당한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돌아가는 정황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단정하는 대로 지금 이 정부군이 시리아 정부군이 이 화학 무기를 뿌렸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 없다. 속단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뉴스 오늘 읽어봤는데요. 예. 예. 뭐 토픽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케냐 얘긴데요. 예. 두 남성이 한 여성의 공동 남편이 되기로 계약을 맺었다. 네,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이들은 당번을 정해서 이 여성의 집에서 번갈아 생활을 하면서 살기로 했는데요. 여성의 아이 또한 함께 양육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공격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는데, 예. 자, 이 남자 가운데 한 명이 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우리의 심판자가 돼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자, 두 남성의 부인이 된 이 여성은 전 남편과 사별한 다음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두 남성을 동시에 만나왔는데 한 남성을 선택하기에는 두 남자 모두 좋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자, 여성을 놓고 경쟁을 하던 두 남자. 그래서 이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삼각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만드는데 뭐 합의 못 볼 거 뭐 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다고 합니다. 예. 케냐는 일부 다처제 관습이 보편화되지 않은 나라라서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이진 않지만 성문법과 관습법적으로 일처 다부제가 명확하게 금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뭐 금기시될 일은 아니다라고 케냐의 한 가정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얘기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참 놀랍네요. 좋아하는 남자가 둘이 있단 말이죠. 그 남자가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합의해서 온다면 우리 박성재 PD는 어떻게? 전 환영하겠습니다. 환영을 한다. 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죠. 예. 예.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사람. 예, 전 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유명 인사들 예. 명단이 발표된 것 뭐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돈나, 레이디 가가, 사이먼 코웰, 스티븐 스필버그, 마이클 베이, 제리 브루카이머,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인데 그중 1등은 맨 먼저 말씀드린 마돈나입니다. 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393억을 벌어들였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유명 인사들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마돈나가 좀 한참 때는 아닌데 말이죠. 예. 언제적 마돈나입니까?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섹시 심볼 비슷하게 다녔는데 예. 제가 지금 제 나이 40이 넘었는데 말이죠. 아직도 그 컨셉으로 다니고 계시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12번째 앨범 월드 투어에 성공했고 의류와 향수 판매 다양한 투자로 수입을 늘렸다. 이게 이제 포브스의 분석입니다. 예. 자, 2위는 스티븐 스필버그, 우리 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114억입니다. 1,114억. 야, 이걸 하루에, 이 돈을 다 소진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한, 1년에 번 돈이니까. 예. 예. 뭐 한 3억씩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365일이니까 대략 그렇게 됩니다. 예. 예. 하루에 한 3억씩 벌었다. 하루에 3억씩 못 쓸 것 같아. 예. 하여간, 참 대단합니다. 예. 자, 기분 나빠서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에로소설 작가가, 이것도 159억을 벌었다는군요. 예. 하여튼, 역시 이것도 배 아픈 부분입니다. 예. 예. 김용민 PD 이름은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요즘 3쇄에 책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3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저희 집사람이 귀태 분열을 4회까지 연속해서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작가로 전업하라 뭐 이런 얘기를 보내온 걸로 봐서는 저도 나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나중에 이제 권은희 과장과 만나면은 예. 또 어떤 작품을 한번 구상해보는 것도. 제 다음 드라마가 저희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희와 하영이가 이제 9월 2일부터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은희와 하영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은희 수사과장 만나고 싶으시면 예.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 출두하십니까? 예, 김용판 그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 SNS 보니까 벌써 응원 가자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참 그냥 한번 부담 느끼겠네. 예. 예. 권은희 과장 또 마음이 갑자기 울컥해집니다. 예.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 국민 화합을 위해 선처해달라는 조현호 전 경찰청장 변호인의 법정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정가 소식부터 네.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 방식이죠. 네. 예, 관련해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네, 오늘 김한길 대표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제안한 이 민생 관련 5자 회담 대통령하고 민주당,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하고 관련해서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하고 양자 회담을 먼저 갔고요. 그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한 뒤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 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겁니다. 예, 이른바 민주와 민생 분리. 네. 예, 이렇게 회담을 하자. 네. 이런 제안이군요. 예, 오늘 그 서울광장 천막당사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고요. 내달 4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을 위해서 출국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김한길 대표, 민생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도 좋다. 뭐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요. 그런데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와의 양자 회담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 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한다면 두 회담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또한 이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의 잦은 만남은 국민이 바라는 바다.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 간의 그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수시로 만날 것을 제안을 한 거고요. 9월 4일 대통령의 출국 이전에 전향적인 답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저는 대통령 아련을 악망하며 광장에 천막을 친 게 아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 국민과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서로가 전국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또 청와대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이 청와대로 다시 한번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관련 5자 회담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양자 회담, 후 다자 회담 이런 걸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공이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 셈이고요. 한편이 김한길 대표는 오늘부터 천막당사에서 노숙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잠까지 자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겠다는 건데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이 광장에서 노숙을 시작하려고 한다. 집사람에게 장기 외박 허락을 득했고 이 배우 최명길 씨 아니겠습니까? 예. 장기 외박 허락을 또 득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아무튼 아침에 샤워하지 않아도 되게끔 머리도 짧게 깎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김한길 대표가 노숙 투쟁에 나선 것은 이 대여 투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하고 관련해서요.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 의원 및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요. 또 여권을 압박하겠다. 뭐 이런 포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관련 다자회담.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죠. 네. 예, 한마디로 했는데 평소 최근에 네. 이제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칭찬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박지원 의원이요. 예.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일가를 했습니다. 오늘 BH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뭐 BH 청와대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H는 아직도 민주당을 졸로 보는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트위터를 통해서 말을 했고요. 단독 회담 제2의 또다시 민생 문제에 한정 5자 회담? 결산 법안 예산 단독 처리하겠으니 야당은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인가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전날 오후에 어제 오후에는 한 종편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취임 6개월 국민의 65%, 67%의 지지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면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국민 여론 50%, 경찰의 은폐 축소 수사가 있었다는 국민 여론 56%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이렇게 질타를 했죠. 예. 또한 지난 대선 때 어떤 국정원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요.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누가 이득을 받냐. 국민이 원하는 철저한 국정조사는 여론의 70%를 넘었고 국민의 70%가 특검으로 이 문제를 수사하자고 하는데 왜 덮어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대국민 사과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
뭐 박지원 의원 네. 대북 문제 칭찬할 건 칭찬하겠지만 네. 문제가 있는 건 또 비판을 하겠다. 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0월 재보선에서 독자 후보 내겠다. 뭐 네. 이런 얘기는 얼마 전부터 해왔는데 네.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예, 얘기죠. 뭐 확실해 보인다고 이제 기정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요, 이 정당 이전의 조직인 이 새정치국민운동본부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예. 가칭이긴 하겠지만은 오는 10월 재보선에 독자 후보를 내서 야권 단일 후보하고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 없이 그대로 완주하겠다 이런 뜻을 아예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혁신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죠.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 교수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 새정치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정말로 추진이 되고 여기를 바탕으로 10월 재보선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 사실 세력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인재 영입도 하고 또 조직도 담당할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새정치운동본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좀 이런 전망 섞인 이야기들은 곳곳에서 나오긴 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정 교수는 그런 인물의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과는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단언을 했습니다. 못을 박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야권의 경쟁보다도 과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구가 범여권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욱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요. 야권으로 본다고 하면은 다음 4년 후에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씨를 뿌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예. 우리가 IMF가 있을 당시에 IMF의 원인이 기업들의 선단 경영이다. 이런 지적들을 그 당시 많이 했었다. 야권이 무조건 발을 묶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권이 서로 경쟁을 통해 누가 더 건강한 야권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결국은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건데 조금 복잡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다음 대선 때 예. 새누리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짜 힘 있는 사람을 야권 내에서 먼저 가려보자. 볼수 지금부터 있겠죠. 그 작업을 시작하자. 그쵸? 이런 예. 얘기죠. 예. 예.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무소속 네. 의원 쪽에서 네. 뭐 연대 없이 독자 후보를 낸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고민이죠. 그렇죠. 물릴 것이냐,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새누리당이 좀 이득을 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뭐 어부질인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층 중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 보수적인 또 유권자들도 있다고 많이 또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권표와 야권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잠식하는 있는 그렇죠.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 야성향적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더 크니까 예. 새누리당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독자 후보 내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요.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닌 정책과 비전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뭐 반색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예. 예,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10월 재보선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노원병 보궐선거와 같이 민주당이 후보를 양보하는 일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야권에서는 단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책과 비전이 전혀 다른 세력이 무차별히 연대한 일이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했으며 지난 총선 당시에는 종북 세력을 끌어들이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야권 연대를 비판했습니다. 예. 뭐 좀 안철수 의원 측이 본인도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 얘기를 통해서 그랬고 측근이 아예 공중파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그런지 좀 들뜬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뭐 종북 세력 운운하는 거 이건 참 웃기지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총선을 관통했던 아주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인 통합진보당의 사태라는 거 종북몰이로 갔는데 검찰 수사도 들어갔죠. 예. 그런 거 밝혀진 바가 실체가 없습니다. 자, 원칙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밝혀진 걸 갖고 얘기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현호 경찰청장 얘기도 해볼까요? 네. 전 경찰청장이죠. 지금 네. 형사 피고인이 돼 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이었죠. 네. 예. 앞서서 김유민 PD가 그 변호인의 일종의 좀 궤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변론 얘기를 해줬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들을 좀 했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이죠. 이걸로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거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예. 서울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오늘 결심이 열렸습니다. 결심에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예. 자, 변호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무죄를 내려달랍니다. 글쎄요.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예. 국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그냥 할 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 변호인이요. 방청석을 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 이런 말도 했다고. 아니, 왜 이런 쇼맨십을 법정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이 재판장이 어떻게 제지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재판부가 조금, 캄다운 시키긴 한 것 같은데, 변론권을 벗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아무튼 어처구니가 없는데 검찰은 반대로요. 차명계좌 발언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전혀 다른 주장들을 검찰은 이미 조현호 전 경찰청장의 그때 그 발언 자체가 국민 화합을 저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조현호 전 청장 측은 국민 화합을 위해서 자기한테 무죄를 해달라고 선처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국민 화합 위반죄라는 게 있습니까? 형법에?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검찰은 조현호 전 청장의 항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자, 재판부가, 오늘 재판 봤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했습니다.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현호 전 청장 최후 변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항변을 했답니다. 좀 이해가 아무리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차명계좌 갖고 있다 발언한 게 어떻게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라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이분 뭡니까, 진짜? 누구죠? 전 경찰청장입니다.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되니까 자살한 거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서울 경찰청장 신분 때 이 발언을 했었죠. 참 열심히 사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면서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았었죠. 구속됐는데 여드레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 다음 달 26일입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법원까지 또 가겠죠. 어떤 결과가 상고하겠죠.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교육부가 오늘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시험과 관련돼 학부모,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김영태 교육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부 김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 일정도 있고 바쁘실 텐데. 예. 예.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그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 일단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 제도 발전 방안, 그 시안이죠. 예. 발표했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응시하게 되는 2017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부터는 문과, 이과 이 구분을 없애겠다. 예. 그리고 한국사는 2017년 학년부터 지금 사회탐구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리해서 수능 필수 과목으로 하겠다. 그리고 2015년하고 16학년도에서는 그 수능에서는 A, B형으로 구분된 현행, 국어, 수학, 영어 가운데서 영어의 A, B형 구분을 폐지하겠다. 예. 그리고 국가 영어 능력 시험, 평가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활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손질하고 2017년부터는 이제 많이 바꾸겠다. 이제 이런 게 주요 핵심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해야 되고 수능은 수능대로, 논술은 논술대로 다 준비해야 되는. 예. 그래서 조금 학생 부담을 좀 완화시켰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대학별 논술 시험, 구술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도는 좀 폐지해 준다든지 그래서 수시는 내신 전형으로 또는 뭐 정시는 수능 전형으로 이렇게 좀 단순화시킬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긴 하네요. 예.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이 예. 말씀이시네요. 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토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 문과 이과 구분을 없앤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문이과 구분을 이제 전면 폐지하고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을 보도록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방안이 이제 마지막에 최종으로 이제 선택이 되면 앞으로 모든 그 학생들은 수능의 응시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거기까지 한국사까지 6과목을 이제 똑같은 문제로 이제 응시하게 되죠. 한마디로 뭐 자연계니, 예. 뭐 인문계니 이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없어지고, 예. 예. 이제 이과 문과가 없어지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6과목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문이과로 통용되는 인문계, 자연계는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1963년도 2차 교육과정 때 처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폐지되면 사실상 50년 만에 폐지거든요. 예. 교육계에서는 문이과를 폐지하면 당장의 혼란은 좀 불가피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분리교육을 했다면 앞으로는 통합교육, 융합교육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사회자님도 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행 체제로 보면 문과 학생들은 과학을 거의 공부하지 않고 또 이과 아이들은 사회 과목을 거의 공부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문과 학생은 이과를 잘 모르고 이과 학생은 문과를 좀 모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벽을 허물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 없이 만약에 갑자기 바꾸게 되면요. 학교 현장은 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예. 들면 큰 선박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충격하고 부작용이 큰 것처럼요. 왜냐하면 오늘 나온 안이 저는 바람직한 안이긴 한데 이걸 너무 이게 조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장 문이과를 통합한다고 했을 때 교과서 개발해야죠. 선생님들 연수시켜야 되죠.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좀 커질 거고요. 예. 또 사회나 지금 과학 과목의 사교육 시장도 팽창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이제 문과 아이라도 이과 아이라도 사회 과목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수학 시험이 좀 쉽게 내겠다라고 하면은 문과 수준으로 출제되면 어떻게 보면 또 외고 학생들이 좀 유리해질 염려가 있겠어요. 이제 외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의대나 자연대, 공대 가기가 어려웠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외고가 의대
그다음에 자연대, 공대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외고의 인기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그건 이제 수학 시험이 쉬워지는 데 따른 반사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이제 1안, 2안, 3안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안과 같이 국영수는 공통으로 보되, 예? 선택 과목으로, 문이과를 다 허물지 말고 조금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처럼 핀란드처럼 이렇게 수준별 단계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예. 예? 모든 학생에게 6과목을 또 다 하게 의무화시키면 6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국영수 정도는 공통으로 하되 나머지는 조금 선택과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좀 문과 성향의 아이는 그 어떤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과 학생은 조금 더 과학 부분에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는 심화 학습 단계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학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타당성이나 적합도 이런 걸 좀 연구해서 하여튼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1안이라는 거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거고요. 예. 2안이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융합, 문과이과. 그렇죠. 그 3안이 이제 문과이과 완전 융합. 없애는 거, 예. 요걸 설명하시는 거죠. 예. 네. 한국사는 이제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돼서 수능 필수 과목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예, 방향 자체는 좀, 옳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가 2017학년도부터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해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오늘은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수능에서 필수화할 거냐는 이제 그동안 논의가 많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좀 높여야 된다. 대통령도 뭐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또 언급 한번 하셨고, 뭐 일본의 독도망언, 중국의 뭐 동북공정 이런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방향은 옳은데 이렇게 만약에 이 한국사를 국사 과목을 수능에서 필수화했을 때 아이들의 학습 부담은 역시 늘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 학습 부담은 어쩌면 또 고스란히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과목의 한국사 과목의 특성이 있어요. 국영수와 달리 사실 암기용으로 공부해서 수능 필수화의 목표인 원래 수능 필수화의 목표가 뭐냐면 역사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어떤 그 소기의 역사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기보다는 입시용 도구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네요. 예.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도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잦은 대입제도 변경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교육제도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뀐다. 오늘 막 인터넷 댓글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고요. 특히 이제 수준별 수능이 올해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근데 또 갑자기 폐지 수순을 밟게 되니까 학교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 장관만 바뀌었고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관료들은 그대로일 거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바꾸는 것은 그 방향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당장 학교 현장에 좀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만약에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해방 이후에 16차례 바뀌게 되는 겁니다. 16차례요? 예. 그래서 대학별 단독 시험제를 시작해서 대학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이렇게 큰 틀이 변한 것만 해도 평균 4년에 한 번 꼴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세부 변경까지 포함하면 뭐 수십 차례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교육의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무색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는 실험실이 아니고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기보다는 정말로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 배제하고 교육 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으로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좀 시급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예. 국가교육위원회가 마치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청와대나 중앙정부로부터 좀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죠. 그죠?
예, 그런 교육 어떤- 역시도 좀 예, 독립적인 그렇죠. 기관에서 예, 그래야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를 배제할 수 있을 거다. 이게 핀란드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도 이래야 어떤 그야말로 백년지대계는 안 되더라도 뭐 한 5년, 10년까지라도 계속되지.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또는 장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잦은 대입 변경은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또 선생님들한테 사실은 그 혼란을 주고 갈등을 주죠, 사실. 예. 대입제도 너무 자주 바뀐다 이 말씀하셔서 곁들여서 한 가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 도입됐던 입학 사정관제 예. 이것도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취지를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해도요. 입학 사정관제가 취지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그죠? 예. 아이들한테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것도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차피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위 명문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인원은 정원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가려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과잉 경쟁이 되고 거기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위법 탈법 또는 그 비교육적인 일들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국제적 문제도 국제중재처럼 그랬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인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부 입학 비리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아직 그렇게 아까 말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것을 함부로 이렇게 시행했을 때는 꼭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대입 전형 간소화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오늘 교육부가 좀 복잡한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시와 정시 방법을 좀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요. 예. 저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샅샅이 봤고 몇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형 수가 근데 생각만큼 크게 줄어들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기대가 좀 컸지 않습니까? 간소화라는 말에.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내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들은 그 전형 방법을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제 최대 6개로 줄여야 하거든요. 대학별로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의 대학 전형 방법도 수시의 경우 평균 5.2개고요. 정시 평균이 2.6개예요. 예. 그러니까 최대 이제 6개로 줄이더라도 뭐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7.8개에서 6개로 주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고 괜히 복잡한 대학 입시를 간소화하겠다고 정부가 큰 소리를 쳤는데 큰 성과 없이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혼란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생기고요. 뭐 산술적으로 들어가면 더 그 전국에 215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요. 예. 수시가 그 1118개에서 그 860개로 또 정시는 552개에서 430개로 이제 줄어든다고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해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전체 1677개 수준에서 1290개 수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 한 곳당 평균 1.8개꼴로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3,000개가 넘는 전형 방법 그 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알기 쉬운 명칭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입학 전형 간소화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금은 많이 비판적이네요. 그게 예. 간소화 내용이 너무 좀 적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좀 부실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뭐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 대략 점수 보고 예. 지망하고 싶은 대학 정해서 후기 아니면 전기 이렇게 예. 2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네요. 그 그럼요. 사이에. 지금은 엄청 복잡. 아까 3,000개가 넘는 전형 방법이 있다고 하죠. 예. 학생부와 관련된 변화는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 고1부터 성취평가제가 있는데요. 이 성취평가제가 시행이 되면은 원래는 특목고 자사고 진학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대평가 방식의 현행 내신이 9등급제예요. 이제 9등급제보다 내신 성적을 좀 잘 받을 가능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인데,
이것도 그래서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 성적 잘 받기 어려운 특목고가 조금 인기가 올라갈 거라는 예측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어쨌든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성취평가제가 시행된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은 특목고 자사고 좀 지원하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제도가 유예되면서 조금 혼란이 또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해당 학교들하고 대학들은 조금 안도라고 해야 되나? 안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학사 체제와 크게 달라진 성취평가제의 평가제가 시행이 되면 진학지도나 평가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였었거든요. 예. 무슨 뜻이냐면 절대 평가 방식으로는 공정한 내신 평가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태 의원님 신분과 관련해서도 예. 오늘 기사도 있고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제처가 이제 교육원 임기 중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회복해서 교육원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우리 김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마치 정말 이미 결론 내려놓고 이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뒤 잘라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성경책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성경책을 다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의 상황이나 앞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액면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교육부나 법제처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해직교사 신분으로 교육위원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거고요. 예. 1년 뒤인 2011년에 제가 이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육위원회는 지금 현재 일몰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승소했을 때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게 일몰제라서 제 교육위원을 누가 대신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교육청과 시의회가 돌아가지 말라고 저를 잡았던 건데, 지금 와서 2년 뒤에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럼 그때 제가 교육위원직을 팽개치고 학교로 갔어야 옳다는 건지, 그리고 해당 학교도 복직 신청을 안 하면 직권 면직시키겠다고 했는데 예.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사학재단에 제가 그때 당시 사직서를 써서 바쳐야 옳았었다는 건지 저는 참 좀 답답하고요. 엄연히 입법적인 불비 상황이거든요. 예. 입법적인 불비 상황일 때는 잘 아시겠지만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자꾸 겸직을 해서 제가 양쪽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처럼 지금 공격하는데 제가 승소한 시점은 고사하고 해직된 2009년 8월 24일 이후 양천구 재단으로부터 단 10원 한 장 못 받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저를 공격하는 이 보수단체나 교육부나 좀 단체들이 저희 밀린 좀 보수나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법적인 해석을 보면 제가 서울시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익 제보자예요. 예. 예? 그래서 교원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부패 행위나 비리 사실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그리고 특별법이 우선이잖아요. 우선하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공익신고자법 제5조에도 보면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 법이 다른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 공익신고법을 무선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법제처는 전혀 아까 얘기한 교원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아예 그냥 염두에 안 두고 그냥 지방교육자치법 9조 10조 요거만 딱 해석을 한 거거든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보이고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좋은 선생님 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해직을 당했잖아요. 너무 어이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의원 돼서 정말 좀 시민들을 위해서 왕성하게 열심히 의정 활동했더니 이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 국제적 비리든 교육비리 척결에 열심인 것밖에 없었는데 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적어도 지금인 상식이 아니라 반상식의 시대다. 그래서 이 반상식의 시대를 상식의 시대로 돌리는데 저도 아직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 반상식이 상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과 함께 바뀌는 대입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여러분 국민화합을 위해 선처해달라는 조현호 전 경찰청장 변호인의 법정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닉네임 곰딩님, 조현호, 선처하마, 노무현 대통령 묘지기로 3년만 살아라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안 바쁜 벌꿀님, 정말 안 바쁘신 것 같아요. 꽁투도 앵간히 해야지. 북한 의원 조명철도 아니고 무스 한동 김태흠도 아니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무명 형제님 의견입니다. 조현호, 경찰 다시 해라. 시청광장 시위군 중 경비 서며 민주경찰 공부하며 인간 공부 다시 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샤인님 의견입니다. 우리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쫓아가서 지게 작대기로 죽기 직전까지 팼을 겁니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신 분 같습니다. 지게 작대기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지게를 받치는 그런 도구입니다. 나무로 된. 고양이 큰 임입니다. 뻔뻔함의 극치죠. 착한 사람의 인성을 악용하는 걸 보고 화도 나고 분노가 치밀었네요. 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슬님, 법원은 조현호 변호사 두 사람에게 물폭탄을 쏴라. 선처는 당신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강태공님입니다. 국민화합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닌 듯 합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루시님입니다. 조현호 씨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됩니까? 당신이 지은 죄값 받는 것에 국민 화합을 팔아먹는 치졸한 짓거리를 하다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요. 라는 의견이시고요. 나민주님입니다. 국민을 아무데나 팔아먹는 것들 국민이 봉이가 조 씨가 지은 대로 받아라. 네, 조 씨가 지은 대로 받아라. 저도 조 씨라서 좀 찔리는 면이 있습니다. 동규 현규 아빠님, 차라리 친일 수구 세력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선처를 해달라 하라. 그렇게 국민 화합을 위해서 힘없는 쌍용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였는가라고 물으셨고요. 홍유리님 의견입니다. 요즘 힙합계에 디스 대전 돌풍인데 변호사님도 본인의 동무대에서 라임과 리듬을 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 선처, 그게 우리의 퓨처, 그러니 퓨처 핸즈업.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힙합을 잘 몰라서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아니알라 줌님입니다. 대국민 화합과 대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부디 국립호텔 8개월 이용권 달게 쓰세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조현호 전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재직 당시였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발견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법정 구속됐었죠. 8일 만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금 항소심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내달 말경에 선고 공판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새 대입 제도를 발표하자 학원가가 들뜬 분위기라고 합니다. 문이과 융합안과 관련해 탐구 과목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사가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는 한국사 시장도 반색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마저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는 세태가 씁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